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놀리고 그랬습니다. 아, 진짜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교무실 이렇게. 계속 계엄을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가만히 있어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구단에서 정치 구급 뭐 정치 청재에서 정치 뭐 백제, 십제 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박선원 의원 이야기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테러 기습 당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예측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망상가, 선동가로 많이 매도당했는데, 저는 이 정권이 갈 길이 거기밖에 없다는 판단이 확실히 들었어요. 다만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총선 전에는 경비개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네. 그다음에 경찰 기동대를 계속 창설하고 있다. 네. 예,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징후들을 보니까 네. 아, 이 사람이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구나. 영구 집권하는 방법은 군정밖에 없다. 검찰로 지금 한계가 왔잖아요. 잡아넣는 거 실패했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건 군정인데 왜 그럼 군정을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 네. 제일 첫 번째 내가 이걸 느낀 거는 이 사람 영구 집권을 꿈꾸는구나. 제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하는 느낌을 가진 게 김문수 장관을 임명하는 거였어요. 아, 네. 김문수 장관은 극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극우인데다가 거칠잖아요. 네. 그 유명한 거 많잖아요. 나 삼선이야, 뭐. 뭐 도지사인데. 뭐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좌우를 널뛰는. 어쨌든 이런 분이고 말도 거칠고. 근데 그런 분 임명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전혀 임명할 수 없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불가능하죠. 근데 청문회를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완전히 공격적으로 더 심하게 네. 하잖아요. 네네. 국회의원들 아예 그냥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총리까지도 네. 완전히 검투사가 됐더라고요. 그 예전에 박지원 의원이나 국회 대정부 질의할 때 소리 크게 막 지르면서 막 그렇게 완전히 이게 톤이 달라졌어요. 여당 의원들보다 더 심하게. 근데 그렇게 하죠. 독립기념관장도 희한한 사람을 네. 하는 데다가 그 인권위원장을 전혀 인권적이지 않는 사람을 네, 반인권 인사를 일부러 네. 이거는 전혀 안 맞는데 왜 이런 사람을 임명할까? 국민들이 지지할 리가 없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퍼즐을 맞히는 중이었는데 이게 결코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모으는구나.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대중의, 그러니까 민중의 지지를 잃은 권력자는 그 요새로 네. 가서 농성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의 흐름이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성을 할 때 성은 튼튼해서 웬만해서는 함락이 안 되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밤에 문을 열고 나가는 성문, 성문직이야. 성문을 열어주는 밤에 사람. 쑥 나가서 배신하는 거죠. 그럼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바깥에 완전히 에워쌌는데. 절대 배신하지 못할 사람을 모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도저히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이걸 만들다가 북한을 너무 심하게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상식 밖으로. 네. 그냥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서 지지를 결집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들이 계속 쌓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단어 맞춰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을 쌓고 있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엄을 하려면 네. 전시 사변, 이제 그분도 법률가시잖아요. 네. 계엄의 형식은 맞춰야 되거든. 네.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사변은 안 돼요.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없잖아요. 80년 5월 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없대. 자극을 해가지고 막 대중들이 이게 안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렇죠. SNS 때문에 정보 통제가 안 돼요. 그럼 남아 있는 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지전을 만들어서 그걸 핑계로 계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딱 끼워 딱 맞춰지는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대중의 지지가 중요하잖아요. 대중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안 하고
마음대로 해봐 이런 태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는 권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기는 유효하니까요. 임기는 유한데. 근데 임기가 끝나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인기도 없고 죄를 죄로 덮는 네. 이걸 용서할 수 있겠어요? 같은 당도 용서하기 절대 안 힘들죠. 하죠. 네. 오히려 더 본인이 그 강하게 역할을 하죠. 했잖아요. 네. 자기가 그 역할을 해서 거기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답은 뭐예요?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권력을 안 내려놓는 방법. 오. 아, 마지막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정으로 갈 수 이거 있다는 다 거를. 맞춰보니까 확 100%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이해가 돼요. 모든 행동들이 다 이해가 돼요. 해석이 됐는데 다만 제가 그날 놀란 이유는 네. 이 딥페이크라고 처음에 그 영상을 안 믿은 이유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계엄을 선포합니다. 뭐 이런 거 말을 하고 있는데 보고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요건이 전혀 안 돼. 그렇죠. 지금 상황이 맞지 않는. 전혀 헌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서 이거는 법률상 전혀 안 되는 거라서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방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북한의 도발이 뭐 있었다든지 이런 거 뭐 모르겠는데. 있어야 돼. 어디서 소요가 일어났다든지 하다못해 뭐 화염병이 하나 날아다니든지 뭐 적군이 뭐 전방에서 포격을 했다든지 일반 국민들이 뭐 봤을 때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없이 한 거잖아요. 네. 다급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시기는 저는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하는 건 100%. 네. 사실 이제 그 사람적 사고를 가지는 게 좀 쉽진 않은데 따지고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라든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통일부 장관 김영호도 마찬가지였고 인사청문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일부러 미래가 없는 사람들을 주로. 그렇죠. 일부러 그러더라고요. 네. 이분이 약간 하자 있는 인물을 많이 쓰시대요. 그 미래가 없는데. 계속 켜고 다니는데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제가 텔방에도 올리고 뭐 네. 원내도 전화하고 하긴 했지만 전원이 이렇게 다 올 거는 생각 못했어요. 그날 나중에 보니까 1시간 반 만에 다 모였는데 네. 해외에 나간 분들 5분 빼고 의장 한 분 빼니까 165명이에요. 165명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오고. 근데 이거 뭐 지금은 재밌지만 그때는 이제 계획대로에서는 다 잡혀가지고 저 백령도에 꽃게밥 되는 건데 아니면 일망타진이죠, 말하자면. 제주도. 아니면 뭐 저기 벙커. 그 휴전선 근처 GOP에 가서 폭사하는 건데 확인사살 당하는 건데 확인사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온 거고 그 의원들 내가 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최민희 의원 한 얘기였는데 네. 최민희 의원이 나 국회로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 자제분이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 MG는 안 움직여 그랬더라는 거예요. 아, 그 군에 있는 군에 있는 애들. 애들. 아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대. 김현 의원은 곧 약간 더 나이가 많았나 봐, 자주. 죽어도 국회 가서 죽어? 그랬대. 어차피 죽는 건데. 엄마는 어차피 죽는다. 근데 지상에 가지 말고 국회 가서 죽으라 그랬대. 실제로 진짜 그 우리 민주주의 역사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딱 임경빈 작가가 중위 전역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특히 저는 온라인 공론장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거기에 그 당했던 이유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들이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은 뭘 거나 보면 지금도 그러니까 뭐 검열자를 막 갖다 붙이고 뭐 온라인 계엄령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들 뭐 독재 얘기를 갖다 붙이고 본인들이 실제로 저지른 짓거리 그런 행위들을 실제로 민주당이 맨날 뒤집어 씌우고 그동안의 민주당이 사실 거기서 좀 무력한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쭉 보면서 그동안 주로 팩트 싸움 아니면은 이 당위적으로 이게 옳다 혹은 어떤 진정성을 갖고 싸운다 이 팩트 당위 진정성만으로는 저들이 상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예전에 또 그 대표님께서 일베 공무원 그들을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는 걸 보면서 그때 전 되게 기대가 많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온라인상의 그런 일베 DC류 지금 막 그런 폭도를 옹호하는 그런 청년들을 싫어하는 2030 남성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꾸 한 대 묶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지 않지. 아까 말씀했던 이거 막았던 군인들 MZ